네. 어렵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뭐야 잠깐. 와 진짜 너무 안 갈 줄 알았어. 이분들과 함께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어떡해 진짜 눈물 난다. 화수목 아침 7시 화수목 아침 7시 화수목 아침 7시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화수목 아침을 책임졌던 듣동나가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올 연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듣동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또 지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듣동너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를 이제 종료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상암동 지나가다가 이제 듣동나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 주셨던 분들, 또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동나는 2019년 저와 이지상 기자 그리고 홍상지 기자 세 사람이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 경력 10년 안팎, 그리고 전문성과 또 취재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의 슬로건이 2030 세대의 시사친구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듣동나가 정식 녹음실이 회사에 생기기 전에 1년 넘게 녹음실을 빌려서 했었거든요. 홍대에 있는 지하 녹음실인데요. 거기 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냄새부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좀 울컥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점점 기존의 뉴스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뉴스가 아니라 독자 중심의 뉴스로 그 관점을 한번 옮겨가 보자. 그리고 오늘 처음 이 뉴스를 본 사람들도 이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뉴스의 맥락이나 히스토리, 그리고 이 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깊이 있게 익스플레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듣동나를 시작했을 때는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왜 기존 매체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 그런 고민을 안고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동물권, 뭐 환경, 어떤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요. 골방에서 녹음만 하다가 2019년 말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티켓 오픈을 하자마자 300석이 바로 매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찍었던 공간이거든요.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한데요. 2020년에 듣동나는 유튜브로 채널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 기자, 김재하 기자가 합류를 했고, 그리고 우리 PD님들, 마케터분들, 그리고 유료 콘텐츠 기획자까지 합류를 하면서 좀 규모가 큰 팀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듣동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또 듣동나 하면 또 경제 이야기가 궁금해서 많이들 와주셨었잖아요. 저는 듣동나 팀에 와서 처음 받았던 미션이 원희 시리즈였거든요. 원희 언니로 경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 언제 또 100만, 200만 이런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까? 사실 우리 팀은 레퍼런스가 없는 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차라리 1등을 따라잡아보자, 저 1등처럼 해보자 하면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참 고민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우리가 레퍼런스가 되면 됐지 레퍼런스가 없는 팀이라는 게 고민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또 약간 자랑스러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지난 5년간 듣동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수치를 보니까 70만 명이 넘는 분이 듣동나를 구독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의 숫자도 1000건이 넘었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너무 바쁘셔서 아니면은 뉴스가 좀 어려워서 뉴스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저희 듣동나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뉴스를 전했다는 거는 정말 자랑스럽고 저희가 가장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듣동러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듣동나가 이 주제 다뤄주기만을 기다렸어요 라는 댓글들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듣동라를 하면서 많은 롤모델 인터뷰를 진행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제가 있는 이 팟캐스트를 녹음했던 지하 녹음실에서도 막 3시간씩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팟캐스트도 그랬지만 씬메이커, 보통라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인터뷰 콘텐츠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롤모델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든 거기도 한데 저희랑 듣동러 분들이 생각이 좀 같았는지 많은 분들이 듣동라 인터뷰 콘텐츠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눈이 맑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긴 시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에 듣동라가 유튜브로 확장하면서 합류하게 됐고요.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뒤에는 100배의 시간들, 뭐 기획, 촬영, 편집 등 시간들이 숨어 있어요. 독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회의한 적도 많잖아요. 그동안 듣동라에 많은 코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솔로 1집하고 언더 더 시 그리고 또 이코노미까지 제작을 했어요. 어렵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점이 강점이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듣동라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들이 가끔은 집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게 구독자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간 모습이 우리가 사랑받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구독자분들은 그냥 뉴스를 전할 뿐인 기자 1이 아니라 인간 김효은, 인간 이지상, 인간 홍상지, 인간 이현, 인간 김지아 그렇게 되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을 거고요. PD 입장에서는 그저 기자가 아니라 캐릭터가 있는 인간으로서 이제 보이게끔 연출한 게 우리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들이 듣동러 여러분께 항상 뉴스 너머의 다른 이면을 들려주고자 했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려주고자 노력했던 그런 진정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듣동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듣동라는 워낙에 노출되는 플랫폼도 많고 뉴스를 다루고 어려운 정보를 다루는 콘텐츠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PD님들과 동료들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것을 구현하는 디자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꼽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유튜버가 선정한 50인의 한국 크리에이터로도 선정이 되었었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올해의 팟캐스트에도 언제나 이름이 올라갔었고요. 트렌드 도서에서도 저희 듣동라를 볼 수 있었고 또 상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꼽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팀 듣동라에서 사회생활의 절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가 아예 없었을 때부터 구독자가 70만이 될 때까지 함께한 셈입니다. 제가 마케터로서 저희 채널에 광고 요청을 하거나 섭외를 할 때 사람들한테 저희 듣동라예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저도 듣동라 너무 팬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아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게 되게 잘 가닿고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되게 듣동라라는 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동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동라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콘텐츠가 이제 정답을 떠먹여주는 이게 답이야. 이것만 외워. 뭐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콘텐츠를 5년 동안 꾸준히 해왔고 저는 그거에 약간 끝판왕, 약간 결정체 이런 게 제가 맡아서 했던 유료 프로그램인 레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고기를 그냥 주고 빵을 그냥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빵을 만드는 법 이걸 좀 같이 공부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실천을 해보고 이런 콘텐츠였는데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몇백 명씩 저희 레이서들이 함께 달려주셨고 참여하신 분들이 항상 이제 그 해주신 미션들 쫙 스크롤을 아무리 무한대로 내려도 끝나지 않는 그 미션들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내 인생의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스킬 이런 걸 얻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일 자랑스러운 점은 저희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점인데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자발적으로 진짜 새로운 미디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시작했다는 거. 스튜디오 외벽도 직접 칠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는 게 정말 큰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갔다는 거. 이게 저는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또 진정성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변화를 빠르게 일으켰던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가 종료하지만요. 우리가 했던 이 경험은 우리 팀 모두에게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듣동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저도 참 많이 아쉽고요. 5년 동안 매년 성장을 해야 해서 개인적으로 좀 지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팀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달래가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제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어느 순간에는 좀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을 두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에게 듣동라는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듣동러였는데 제가 지금은 듣동러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생에 걸쳐서 다시는 갖지 못할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듣구석. 뭔가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가족 같은 생각도 아유 이놈의 듣구석 진짜. 나에게 듣동라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애썼던 시간. 듣동라는 저한테 30대 그 자체죠.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정식 서비스를 5년을 했으니까 정말 30대의 대부분을 듣동라를 생각하면서 보냈거든요. 저의 이 치열했던 어떤 그 시간들, 그 30대의 시간들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듣동나에게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차가 유자차잖아요. 그래서 유자차를 딱 한 잔 타놓고 이 유자차에 어울리는 노래인 브로콜리 넘어져 유자차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듣동라와 듣동러가 함께한 시간들은 그 유자차를 마시고 나면 그 남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향긋한 그 유자청 있잖아요. 그 유자청처럼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로 가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또 불황이 지나가고 언젠가 또 다시 호황이 오고 경제에도 거품이 끼고 그러면 지금이 주식 투자할 때입니다. 지금 이 투자 당신 말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지만 우리 듣동러들은 뭐 경제에 거품이 끼나 불황이나 그냥 차분하고 꾸준하게 경제 공부를 하셔서 어느 때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동안 저의 말과 글에 잘한다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그랬지만 듣동러가 안 계셨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생존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듣동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듣동러에서 배운 것들은 기억하고 또 생긴 질문들은 고민해가면서 앞으로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듣동나와 또 듣동너의 이토록 친밀하기도 하고 또 치열하기도 했던 그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관계는 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하고 또 지적으로 서로 북돋아주고 또 뭐 견제할 때는 견제하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신뢰와 또 연대를 바탕으로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귀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주셨던 그 우정을 정말 평생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듣동러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